네, 수리 능력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210페이지고요. 농도라고 적어놨는데, 뭐 대체로 이제 소금물의 농도 또는 뭐 설탕물의 농도, 뭐 알코올의 농도,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테마의 문제들이고요. 필요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농도 기본 공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뻔한 내용이긴 하죠, 사실. 근데 사실 모든 이제 응용수리 문제가 당연히 특정 테마에 활용되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소금물이라는 게 소금 더하기 물이거든요. 소금물의 질량이라는 건 결국에는 소금의 양이랑 물의 양을 이렇게 더한 걸 말하는 거고,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소금의 비율이 이제 농도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별거 아닌 거지만 흔히 하는 실수가 어떤 소금물에 소금을 이렇게 추가했을 때 분모에도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죠. 분모도 같이 커지는데 이걸 생각 안 하고 분자에만 소금이 추가된다. 이 수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소금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얘만 이렇게 분자만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흔히 하는 실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만 좀 체크할 만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 밑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 요거죠. 자, 여러분들 요 설명은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지금 얘도 지금 수식이 어떻게 보면은 A는 뭐 B분의 C 요런 형태의 수식이거든요. 근데 응용수리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식들은 그냥 거의 다 얘처럼 결국엔 A는 B 곱하기 C라는 형태로 대부분 쓰여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한 일은 인류 곱하기 시간,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매출량,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죠. 다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90%는 요런 형태로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테마별로 공부하실 때 이걸 잘 보세요. 문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푸니까 우리가 등식을 만들겠죠? 등식을 만든다는 건 어떤 애랑 어떤 애가 같다는 수식을 만드는 건데, A랑 B랑 C 중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애가 뭔지 잘 생각해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설명하면 소금의 양이죠. 자, 만약에 소금물 2개를 섞어서 뭐가 됐다. 소금물 2개를 섞어서 또 뭐가 됐다라는 뭔가 이런 구조의 문제라면 요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랑 요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그냥 전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되겠죠. 이렇게 양으로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양으로 표현되는 애들은 얘랑 얘를 더하면 요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보통 등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도 해볼게요. 이게 소금의 양이고 농도 곱하기 질량이에요. 자, 그럼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량, 얘도 양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100g 더하기 200g 하면 300g이 나오는 거죠. 200g에서 100g 덜어내면 100g이겠죠. 단순한 덧셈 뺄셈으로 등식을 만들기 딱 좋은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금물 문제에서는 얘네 둘이 등식을 만들기에 적합한 요소예요. 농도는 반면에 어때요? 8% 더하기 12% 했다고 여러분들 20% 농도인 소금물이 나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더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도라는 건. 그러니까 대체로 등식을 만들 때 농도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진 않겠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공식이 이렇게 주어질 때, 활용이 될 때 어떤 요소로 등식을 만들지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속시는 어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2시간 갔다가 1시간 가면 3시간 간 거죠? 더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어요. 거리도
10km에서 20km 더 가면 30km니까 더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속도는 얘가 80km로 가고 다른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80km로 가고 여기까지는 60km로 갔다고 해서 여기를 뭐 140km로 간 것도 아니고 단순 평균으로 70km의 속력으로 간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속력을 가지고 대체로 등식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만들 수도 있죠. 문제에서 대놓고 A의 속력이랑 B의 속력이 같다. 이렇게 나오면 등식을 만드는 거지만 대체로 더하고 빼고 하면서 이렇게 등식을 만드는 요소는 아니다. 라는 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이제 문제풀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물의 공식을 이런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항상 이 형태로 기억을 하라고 얘기해요. 100분의 1이라는 건 사실 그냥 퍼센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좀 마저 보고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소금물 문제에서는 가끔 뭐 그냥 소금, 그냥 생소금, 순수한 소금을 넣는다 또는 물을 넣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는 물을 증발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소금물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순수한 그냥 소금, 얘네는 농도가 100%인 소금물로 보시고요. 그냥 물은 농도가 0%인 소금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을 섞든 뭐 소금을 넣든 말든 전부 다 그냥 몇 퍼센트 농도의 몇 그램의 소금물이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보면서 풀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만한 거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일반적인 수식을 만드는 등식을 만드는 이 형태인데 기억하고 계셨으면 하는 건 한 요런 거? 소금물 A에다가 소금물 B를 섞고 소금물 C를 섞어서 소금물 D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시다.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뭔가 순차적으로 A에다가 B 섞고 B에다 C 섞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될 때는 사실은 A에다가 C를 섞고 그 다음에 B를 섞어도 당연히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금물 문제에서 이런 섞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섞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 중간에 덜어낼 때 A랑 C를 섞은 다음에 일부를 덜어내고 A랑 B를 섞은 다음에 일부를 덜어내는 이런 개념에서는 농도에 따라서 덜어내어지는 뭐 소금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데 대체로 그냥 이렇게 그냥 A, B, C 차례로 섞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순서대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점을 좀 기억을 했다가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데 문제풀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제가 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봅시다. 예제 19. 자, 쉬운 문제니까 쉽게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정석으로 푸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식 뭐였죠?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질량이에요. 자, 대체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양적인 요소로서 등식을 만들 때 활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 소금물 문제에서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A는 B 곱하기 C 형태로 쓰여지는 수식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얘를 이용해서 수식을 보통 만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어디에 있는 소금의 양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얘를 주제로 해서 등식을 만든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소금물 300g에 그러니까 이 300g짜리 뭔가 있고요. 소금 20g을 이렇게 섞었더니 25%의 소금물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수식을 세운다는 건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 우리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자, 소금의 양 모르면 뭘로 표현해요?
농도 곱하기 질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농도 근데 아나요? 모르죠? 비워놔요. 그러니까 얘 농도 곱하기 질량인데 농도는 모르니까 비워놓고 질량은 300g이니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요? 사실 그냥 20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0g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한번 좀 되새겨 보면은 얘는 100% 농도의 소금물로 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풀 때는 사실 그냥 20g 더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한번 제가 이거 이렇게 써볼게요. 이따가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농도 곱하기 질량 나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얘는요. 소금의 양 안 나와 있죠? 농도 곱하기 질량으로 표현해요. 질량 얼마죠? 자, 소금물 문제에서는 이 형태 그대로도 등식이 이렇게 되지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g에서 200g 섞으면 320g 된다는 거. 여기에서도 얘네들끼리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거고. 자, 이제 대체로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애를 우리가 미지수로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지수로 놓는데 X%라고 합시다, 우리가.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퍼센트라는 건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그냥 기호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면 되죠? 자, 그러면 대체로 여기가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귀찮으면 그냥 퍼센트 다 날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거 100분의 1이라고 하고 계산하면 여기가 3x가 되죠? 3x 더하기 20g. 자, 25%면 4분의 1이네요. 자, 80.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수식으로 풀 땐 이렇게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푼다면 어떻게 풀까요? 잘 보세요. 소금물 문제에서는 가중평균이 뭐였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었는지 잘 기억하세요. 소금물 문제에서는 뭐죠? 이게 바로 가중치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양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이 가중치의 비율을 통해서 농도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가중평균이에요. 소금물에서는. 자, 여러분들 X%랑 100%인 애를 섞었더니 25%가 된대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자, 그랬을 때 이 거리의 비율 얘랑 요거 얘는 뭐 25-x가 되겠죠. 이 거리의 비율이 뭐가 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대각선 반대로 넘어온다고 했고요. 이렇게 나오는 비율. 그러니까 75대 25-x의 비율이 얘네들의 질량비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300대 20이 나와야겠죠. 질량비.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뭐 4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x가 20이겠네요. 뭐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자,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가중평균 있죠. 오늘 처음에 배웠던 그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소금물의 농도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도에 미지수가 들어가니까 이 거리도 미지수로 나오고 이렇게 푸는 비례식에서도 미지수가 나오죠. 결국엔 이거 마무리하는 과정은 방정식으로 풀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소금물 문제를 이렇게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도 질량비가 어지간히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농도의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는 가중평균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방정식으로 풀죠. 어차피 방정식으로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소금물 문제에서는 질량비로
농도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사람 수의 비율로 평균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농도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반대로 농도 변화를 통해서 질량비를 알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은 개념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농도를 다 알고 있을 때 질량비를 구하는 건 되게 쉽게 나와요. 이 과정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사실 방정식 풀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굳이 이럴 때는 가중평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자,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2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217페이지에 연습 문제 23번 그리고 24번 같이 띄워놓읍시다.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23번 제가 풀겠습니다. 자, 증발시킨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10%의 소금물에다가 자, 증발시키는 건 물을 빼는 개념이죠. 0%인 어떤 소금물을 빼는 개념이에요. 그랬더니 20%가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지금 이 내용 보시면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농도에 대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죠. 농도에 대한 내용이 다 언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 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농도가 다 나와 있으면 제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질량비를 아는 게 되게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푸냐? 자,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해서 거리 이렇게 각각 구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랑 똑같은데 그 과정을 생략해서 설명을 하면 요거예요. 10%랑 0%를 이용해서 20%를 만들어요. 이게 결과물이고요. 과정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렇게 위에 쓰이는 거예요. 자, 그때 어차피 우리가 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차를 구해요. 차를 구한다는 개념은 그거예요. 그 직선의 거리, 선분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차를 구하면 여기가 20, 여기가 10 나오죠. 이 20이랑 10의 비율이 바로 질량비예요. 얘네들의 질량비. 즉 10%의 소금물이랑 0%의 소금물의 질량비라는 뜻이에요. 얘가 600g이었으니까 얘는 아마도 300g이겠죠. 즉 0%의 소금물, 증발시킨 물의 양이 300g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자, 아래 24번 지금 같은 페이지 보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아래 24번.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같이 한번 봐요. 자, 일단 밑에 있는 24번. 자, 정석대로 푸는 거랑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푼다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24번입니다. 네. 좀 깨끗하게 지우고 합시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소금물의 농도 문제는 굳이 가중평균이라는 걸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문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수식이 만들어지고 그 수식을 정리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냥 잘 봐요. 소금물 문제가 여러분들 왜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방정식 배울 때. 도대체 소금물 농도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가 왜 풀죠?
이걸 왜 배울까? 중학생 때? 라면 잘 끓이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주 직관적이에요. 무엇에 뭘 더 넣고 뭘 증발시켰더니 뭐가 됐다라는 이런 문장 표현이 아주 직관적으로 뭘 더하고 뺀다라는 표현이 다 나와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기에 아주 좋은 그냥 소재일 뿐인 거죠.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15%의 소금,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억나나요?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문제 푼다 그랬고 소금의 양은 어떻게 표현하죠? 농도 곱하기 질량이에요. 써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15%의 소금물 200g에다가 자, 소금의 양 더 넣어요. 얘는 10g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쓰죠? 얘를 더하고 물을 증발시키는 개념은 뭐예요? 0%의 소금물 Xg, 질량 안 나와 있으니까 X인 거예요. Xg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됐대요? 25%의 소금물이고 얘의 질량은 얼마예요? 210에서 X를 뺐으니까 210-X죠? 그러니까 항상 이 질량들끼리는 그냥 얘네들끼리 등식이 또 성립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고 농도 곱하기 질량, 농도 곱하기 질량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수식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요? 제가 어차피 0인데 왜 굳이 이렇게 쓰냐면 Xg이 그래도 빠진다라는 걸 표현해야 여기서 실수 안 하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 어차피 0이지만 표현해보세요. 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 정리하면 그냥 X가 나와요. 되게 쉬운 문제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가중평균 어디서 배웠다고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 문제를 쓸데없이 어렵게 푸는 게 돼요. 근데 푼다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요걸 일단 표현을 바꾸는 게 좋아요. 얘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100% 소금물 10g 이렇게. 자, 여러분들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푼다는 건 원래는 다 요 형태거든요. 여러분들 AX는 BY라는 꼴이 X 대 Y는 B 대 A라는 요 형태예요. 이런 형태의 수식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바꿔서 보는 거거든요. 가중평균이라는 게 이거예요. 가중평균을 이용한 수식을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비례식으로 보는 원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곱해져 있는 게 반대로 바뀌죠? 우리가 아까 그림 그려서 풀 때 이렇게 크로스 했던 거 기억나요? 그 개념이에요. 자, 그건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바꿀 때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비율로밖에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중평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크로스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그런 일련의 방식들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더할 때만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어때요? 하나, 둘,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활용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활용해야 돼요. 여기에서 농도랑 질량 이런 게 좀 잘 나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렇게 묶어서 해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얘네 두 개 섞으면 몇 퍼센트 될까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되게 귀찮죠? 자,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15고 얘가 100이거든요. 여기를 200대 10이니까 20대 1이죠. 20대 1로 쪼갤 수 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20대 1로.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0 이렇게 나오는 쪼개는 점. 얘가 이 둘을 섞었을 때의 농도가 되겠죠. 이게 얼마인가요? 이 거리가 총 85니까 85 맞나요? 85를 20대 1로 쪼개려면 어떻게 쪼개야 돼요? 깔끔하게 쪼개지나 이게? 내가 지금 실수했나? 아닌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21로 일단 나눠야 되죠. 이게 나눠져요?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농도 자체도 간단한 자연수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애매하게 나와요.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얘는 결국에는 y%의 소금물 210g이다라는 거 알아내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용해서 가중평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나오는 거 25%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이제 응용수리 관련해서 많이 듣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문제 가중평균으로 풀 수 있나요? 수식 안 세우고 푸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10중 8구 수포자예요. 수포자. 수식을 세우는 것에 대단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중평균이 만능도 아니고 그냥 방정식 세워서 푸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할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응용수리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일수록 조금 뭔가 지름길을 찾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아 보이지만 진창입니다. 길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느리지만 천천히 가야 돼요. 응용수리는. 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강사님 저 필기시험 예를 들면 2주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2,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응용수리 실력 키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얘네는 느린 호흡으로 느린 걸음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응용수리는 그냥 빈줄 유형들만 암기하듯이 그냥 공부하라고. 어차피 남은 기간 동안 실력이 향상될 수는 없어. 가중평균 백날 공부해봐요. 2주 동안. 나오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주고 사실 이게 짧은 시간 남았을 때는 그 시간 활용해서 점수 올릴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문제에 좀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리하자면 꼼수 위주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응용수리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풀어보는 게 좋겠죠? 219페이지에 연습 문제 31번.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9페이지 연습 문제 3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문제 풀 때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가중평균이 만능이 아니다. 그렇게 푸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근데 얘는 어때요? 자, 제가 어떤 얘기 했었냐? 소금물 문제에서는 농도 변화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가중평균을 이용하기 좋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눈치채야 된다고요. 농도가 다 나와 있네.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다 나와 있네. 이러면 질량비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도가 나와 있을 때는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농도를 여러분들이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농도가 안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이용하기가 애매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해봅니다. 일단 5%랑 8%, 2%를 섞었더니 4.4%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3개를 더해서 뭐가 된다라고 할 때는 가중평균 이용 못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8%의 소금물이랑 2%의 소금물을 섞으면 4.25%가 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중평균을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용을 하는 거겠죠. 여기선 못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을 묶어서 4.25%의 소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랑 얘를 섞어서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요거예요. 2랑 8을 섞었더니 4.25%가 됐다는 의미고 요 차를 구하면 여기가 2.25, 여기가 3.75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3.75 대 2.25가 2%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의 질량비예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5 대 3이거든요. 이런 건 나눗셈 잘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얘네가 5 대 3이다. 2랑 8이 5 대 3이다. 8이랑 2가 3 대 5다라는 거 알면은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4번으로 바로 나와요. 이렇게 푸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잘 봐요. 어차피 이렇게 풀죠.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쓰고 이 그림을 매번 그리기 싫으니까 결과에 해당하는 애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바로 차를 구해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두 숫자의 비율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 풀 때는 대체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 안 그리고 바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증발하는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오히려 조금 번거로워요. 이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냥 마저 해보면 여기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5랑 4.25를 섞었더니 4.4가 된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 0.15 여기 0.6이니까 1대 4예요. 전체가 1000g이라고 했으니까 200g, 800g 나와야겠죠? 뭐 200g 실제로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가중평균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제한적이에요. 있으니까 방법을 일단은 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하나 좀 풀어볼 건데요. 앞에 2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좀 왔다 갔다 풀이를 하게 되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유형별로 조금씩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소금물의 농도가 나와 있지 않죠?
대신 뭐가 나와 있어요? 질량비가 아주 간단한 숫자로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2대 3, 3대 2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조금 연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금물 A의 농도를 A%, B의 농도를 B%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해보면 A가 더 높네요, 농도가. A가 이쪽, B가 이쪽이에요. A가 농도가 더 높은 거 우리 어떻게 알죠? 소금물 A의 농도가 더 높은 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A를 더 많이 섞었을 때 농도가 더 올라가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잘 봐요. 얘네가 2대 3, 200g 대 300g으로 섞었을 때는 8%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네들 사이의 이 거리를 만약에 5등분 했을 때 5등분 맞나? 자, 이 5등분 했을 때 자, 2대 3으로 섞는다 그러면 이 8%가 여러분들 어디에 형성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쪽, 더 많은 쪽에 형성되겠죠? 얘가 8%란 뜻이에요. 이 자리가. 반대로 3대 2의 비율로 섞으면 여기죠. 3대 2의 비율이 되는 이 3대 2의 비율이 되는 여기가 10%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대로라면 이 두 정보를 이용해서 이 한 칸이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한 칸이 2%니까 A가 14%고 얘가 4%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밑에 나와 있는 예제 해설 보시면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풀죠?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가정평균의 원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이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28번 한번 볼까요? 네. 자, 요거.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비슷한 거 여러분들이 좀 이따 풀어보겠습니다. 자, 28번. 네, 자,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소금물의 농도 문제 중에서도 어떤 유형이라고 하시면 되냐면 섞고 또 섞는, 섞고 나서 그걸 다시 또 옮겨 섞는 약간 그런 케이스로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의 유형을 인식할 때 특정 키워드 같은 것들을 잘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저는 얘는 이게 섞은 후 다시 섞는 약간 이런 표현, 이런 걸 키워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소금물 A가 있는 거 왼쪽이라고 할게요. 소금물 B가 있는 걸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자, 처음에 여기에는 10%의 소금물 A가 200g 있었어요. 이렇게. 얘는 6%의 소금물이 300g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100g을 이렇게 옮기죠. 여기에서 100g을 옮기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덜어내는 건 이 질량 비율만큼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왜냐면 개념은 이거죠. 그 소금물은 그 소금물에 소금이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100g을 옮기면 정확하게 소금의 양도 절반이 옮겨오는 거죠. 약간 이런 개념이라서 이렇게 옮기면 여기가 뭐가 돼요? 10% 맞죠? 10%의 소금물 100g에다가 6%의 소금물 300g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여기에서 다시 이걸 100g을 옮기거든요.
자, 여기서는 잘 봐요. 처음에 100g 옮길 때는 200g에서 100g 옮겼으니까 비율상으로는 2분의 1을 옮긴 거죠. 자, 이때는요. 400g에서 100g을 옮겼으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4분의 1을 옮기는 거죠. 그쵸? 4분의 1을 옮기는 거예요. 전체의. 그러면 그 4분의 1이라는 게 여기에서 4분의 1, 여기에서 4분의 1 이렇게 골고루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간 단계에서 얘가 몇 퍼센트의 소금물 400g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4분의 1이 옮겨갈 때 앞에서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 각 항별로 4분의 1씩 옮겨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면 25g이네요. 넘어오면 다시 뭐가 남아요? 100g 아까 갔다가 25g 넘어오니까 10%의 소금물 125g 그리고 6%의 소금물 이거 4분의 1이면 75죠?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소금물 A의 농도를 물어보네요. 요거 농도 물어봐요. 그냥 계산해도 물론 돼요. 아니면 가중평균을 굳이 이용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10이랑 6을 섞었어요. 질량비가 몇 대 몇이죠? 3대 5예요. 3대 5. 여기를 8등분한 다음에 3대 5가 되는 지점, 100쪽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내요. 이렇게 되는 지점을 찾는 거고 그럼 여기가 8.5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마지막엔 정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자, 제가 일단은 하나 뭐 그냥 마지막으로 더 얘기할 만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왜 같이 풀었냐면 이렇게 덜어낼 때 비율로 옮긴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랑 중간 과정 이런 거 미리미리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좀 더 얘기하면 물론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는 결국엔 10%랑 6%를 몇 대 몇의 비율로 성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몇 대 몇의 비율로 성냐가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들면 4번이 만약에 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게 답이 되려면 이게 9.1이라는 뜻이니까 이 두 소금물의 질량비가 3.1대 0.9니까 질량비가 31대 9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런 더러운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필기시험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이런 질량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채용 필기시험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언급되는 질량비, 질량, 농도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되게 간단한 숫자의 비율로 간단한 숫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간단한 질량비로 표현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찍어도 된다고요. 찍을 만한 게 1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27번 한번 답을 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드릴 때 시간 남으면 다른 문제도 많이 푸세요.
자,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막혔는지를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 여기까지 읽고 찍는다면 뭐 찍어야 돼요? A, B 그릇에 들어있는 설탕물의 양이 각각 800g인데 농도의 B가 6대 1이래요. A의 농도 물어보죠. 여기서 찍으면 뭘 찍겠어요? 얘를 찍어야죠. 6대 1이니까 6의 배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나오면 B의 농도가 되게 애매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찍는 겁니다. 실제로 답이 얘고 해볼게요. 농도가 6대 1이다 라고 하면 수식에 쓸 때는 6x 대 x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는 단어 암기하듯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얘기했죠? 영어 단어 외우듯이 6대 1이라는 걸 뭔가 문제풀이에 활용할 때는 6x 대 x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미지수를 곱해서 표현하는구나. 이런 건 우리가 단어 외우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얘네가 6x%인 소금물 800g x%인의 800g이 이렇게 있었는데 절반을 여기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6x가 400g 이리로 올 거고요. 요거는 그대로 넘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이거는 뭐 문제풀이랑은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해보면 이거의 절반을 여기로 다시 옮긴다 그러면 얘의 반 이렇게 각각 온다 그랬죠? 같은 비율로 200g이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6x%인 소금물이 600g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400g 오겠죠? x%인 소금물이 400g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실전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그냥 바로 얘가 8%라고 하니까 여기서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덜어내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기서 절반 덜어내도 요거 자체의 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얘가 8% 1200g이다. 이렇게 놓고 풀었어도 방정식이 그냥 풀렸을 거예요. 이해되죠? 얘는 요거고. 그래서 사실은 빨리 푼다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순진하게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그냥 풀린 미지수가 하나니까 단순해요. 미지수가 하나면 수식 하나면 풀려요. 미지수가 2개면 수식이 2개 필요해요. 미지수가 하나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풀리고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32번.
이거는 제가 중간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게요. 자, 각각 이렇게 들어있는 애들인데 Xg씩 덜어냈대요. 그러면 A컵은 6%의 소금물이 300-X만큼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리고 요게 9%의 소금물이 자 Xg만큼 있을 겁니다. 요게 A예요. 요게 A. 요게 A컵. B컵 같은 경우는 똑같죠? 6%의 소금물이 Xg 왔을 거고 9%의 소금물은 600에서 X만큼 빠졌을 거예요. 자, 이거 맞죠? 자, 여러분들 6%랑 9%를 섞어서 농도가 똑같아졌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6%랑 9%의 소금물이 같은 비율로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은 다 다르겠지만 비율이 똑같다는 건 이 의미죠. 300-X 대 X의 비율이 X 대 600-X의 비율이랑 똑같아요. 이런 거죠. 이 질량비가 똑같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해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풀어봐요. 요거 여러분들 이거 전개해서 수식 전개해서 뭐 X제곱 지워지고 이러면 어차피 풀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풀지 말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비례식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대입해서. 그냥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 중에 뭐가 적합한지 대입해서 풀어보란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 수추리 문제 풀 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어떤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면서 갑자기 그림같이 막 간단한 비율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떤 숫자를 이렇게 막 어느 왼쪽에 빼고 막 오른쪽에 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깔끔한 비율로 딱 떨어지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려면 이 x에 해당하는 숫자도 어지간히 간단한 숫자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더라도 만약에 대입을 하더라도 요런 애들 위주로 이렇게 대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애는 왜 얘기하냐면 이게 180 들어가면 120 대 180이니까 2대 3 되거든요.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얘 들어가면 1대 2 나오죠? 1대 2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는데 대체로 이런 형태 수식이 나오더라도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수식 전개해서 안 풀어요. 실제 시험에서. 저는 이런 게 간단하게 나오려면 x도 간단한 숫자여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대입해서 풀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도 쉽게 답을 내실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응용수리는 기본기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도 따라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미리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지를 말씀을 드리면 뭐 100%는 아니지만 249페이지까지 진도를 다음 시간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관련된 문제까지입니다. 금액 249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 부분까지 예습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거속시부터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